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는 이순주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은 1부와 2부로 구성되고요. 1부의 내용은 재미있고 신비한 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함께 풀꽃을 알아가며 풀꽃의 쓰임을 일상과 연결짓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식물의 소통, 정확하게는 식물 기관 간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2부는 홍제천의 풀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홍제천의 식물은 며느리 배꼽 혹은 며느리 배꼽 풀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노래는요, 임희숙이 부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비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저 하늘에 구름이 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임희숙이 부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오늘 1부의 문을 열어보죠. 오늘 1부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식물들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소통은 사실 동물과 식물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래야 위험을 피하게 해주고 살아가는데 경험을 축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와 환경 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각 기관끼리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생명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식물은 사람과 달리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신경체가 없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체가 아닌 세 가지 독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 세 가지는요, 관다발계, 그리고 기공, 누출사고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관다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FM 91.3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달한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조동진의 노래 나뭇잎 사이로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식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식물의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관다발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동물이나 인간이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동물이나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요,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맞춤화되어 있고 식물은 그렇지 않은 점에서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경은 전기 신호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이죠. 사람들은 식물이 신경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몸의 각 부위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몸의 조직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그런 기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가 않죠. 식물은 식물들 조직에 맞게 기능적인 해법을 진화해 왔습니다. 즉 하나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할 때는요, 세포벽에 뚫린 원형질 연락사라는 그런 구멍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럼 세포와 세포가 아닌 먼 거리, 그러니까 뿌리에서 잎, 이런 연락망은 이제 관다발계를 이용하는 거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 보도록 하죠. 노래는요, 유익종이 부른 추억의 안단테 듣겠습니다. 그대는 헤어진 날에 타는 노를 기억하나요? 푸른 산머리에 조금씩 지던 노를 사랑은 사랑 때문에 슬픈 거라고 말하던 그댄 노을처럼 어둠을 두고 떠났지. 지나간 나를 사랑했기에 영원히 아름다워라. 이별의 눈물 짓던 그날이 이제는 그리울 뿐. 사랑은 사랑 때문에 슬픈 거라고 말하던 그대 그날들은 서서히 잊혀지는데 사랑했기에 영원히 아름다워라. 이별의 눈물 짓던 그날이 이제는 그리울 뿐. 사랑은 사랑 때문에
거라고 말하던 그대 그날들은 서서히 잊혀지는 것 유익종이 부른 추억의 안단테 들었습니다. 서대문 FM 91.3 일부 식물의 관다발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까운 연락이나 의사소통은 세포와 세포벽을 통해서 하지만 좀 먼 거리, 그러니까 뿌리에서 잎, 이런 서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신호를 보내거나 할 때는 관다발개를 이용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관다발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관다발개는 동물이 가진 혈관계와 같은 조직인데요. 식물이 동물처럼 심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혈관계 대신에 관다발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다발개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제 물질을 수송하는 유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이제 중앙에 펌프인 심장이 있어서 혈관으로 이제 피를 실어 나르잖아요. 식물은 관다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중앙에 심장 같은 펌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관다발개가 사람의 혈관계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식물이 왜 심장 같은 그 중앙기관을 갖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식물이 진화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초식동물에게 일정 부분 뜯겨도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듈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이 관다발개가 순환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이제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액체를 수송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다발개의 기능은 동물의 동맥이나 정맥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과 이제 대비될 수 있겠죠. 식물이 의사소통이 동물과 다른 그런 독립 시스템 관다발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 보죠. 노래는 이동원이 부릅니다. 가을 편지 준비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보내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이동원의 목소리로 가을 편지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식물의 관다발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식물에서 동물의 동맥과 정맥 혹은 그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관다발계인데요. 동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물관부라고 하고 이 물관부는 뿌리에서 가지와 잎이 달려있는 수관까지 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관부는 물과 무기염류를 운반하는데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가지와 잎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관다발계가 되겠죠. 그런데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제 물관이라는 그 관다발계를 통해서 가지나 잎으로 올라오면 잎에서 뭐 증산작용을 해서 대량으로 날려보내잖아요. 식물이 이런 순환 기구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말이죠. 식물이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날아가는 그런 수분을 막을 방법이 없는 한 물과는 유실된 수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체관부라고 하고요. 이 체관부는 잎에서 생산한 당분을 그 열매와 뿌리로 수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된 당분은 식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게 체관을 통해서 생산 장소에서 다른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운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식물이 이런 순환 체계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뿌리와 잎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화학 신호를 이용하면 정보 전달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다발계를 통한 전기 신호를 이용하면 토양의 수분 상태 등의 긴급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물의 잎은 뿌리에서 보내온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그걸 이제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에서 그 새싹이 날 때까지 거기에 영양분을 날라주고 물을 날라주고 증산작용을 해서 광합성을 했던 그렇게 임무를 다 한 잎은 스스로 말라서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것이 그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식물이 관다발계도 동물의 혈관계만큼이나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데 이런 조직들이 복잡할수록 고등생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식물의 의사소통이 독립된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오늘 이제 관다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찬의 사랑이 저만치 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사랑이 떠나간 밤에
이 밤이 다 지나가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겠지. 사랑이 울고 있다네. 이별을 앞에 두고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가슴은 찢어지는데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사랑이 떠나가네.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 아침이면 떠나니만 사랑이 저만치가네.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월아 멈춰져 버려라. 내 님이 가지 못하게.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사랑이 떠나가네.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 아침이면 사랑이 저만치가네.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월아 멈춰져 버려라. 내 님이 가지 못하게. 내 님이 가지 못하게. 내 님이 가지 못하게. 김종찬의 노래 사랑이 저만치 가네 들었습니다. 오늘 2부 홍제천의 풀꽃들은 며느리 배꼽 혹은 며느리 배꼽풀입니다. 이 며느리 배꼽풀은 한 해살이 덩굴성 풀이고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것이 특징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살쾡이를 연상시켜서 사광이 풀이라고도 불러요. 1937년 조선 식물향명집에 며, 누리, 배꼽, 가로하고 사광이 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 한국식물명감에서 며느리 배꼽으로 국가 표준 식물 목록 추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며느리를 비하한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표준 식물 목록 추천명을 정할 때는요, 그냥 무작정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이 있는 식물은 가장 보편적이고 적합한 이름을 대표로 채용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며느리 배꼽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비하하려고 며느리 배꼽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인권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떠오른 이미지는 유쾌하지 않은 이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 중에 며느리가 들어간 식물이 몇 개 있는데요. 이 며느리 배꼽, 그리고 며느리 미식개, 그리고 며느리 밥풀꽃, 뭐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거 어느 것 하나 유쾌 상쾌한 이름이 없죠.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며느리 밥풀꽃은 전설은 좀 슬프지만 이름은 좀 귀여울 수도 있는데 며느리 배꼽과 며느리 미식개, 이 두 식물은 이름이 영 이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매끈하지 못한 느낌이 나죠. 인상 쓰여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 며느리 배꼽은 마디풀과에 속하고 이제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붙어서 그런지 껄끄러운 느낌이 아주 강하죠. 어쩌면 이것도 인간들이 문제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은 인간들이지 뭐 식물들 뭐 자신이 아니니까요. 노래 한 곡 들어야겠죠? 노래 듣고 며느리 배꼽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노래는요, 한경애가 부른 옛 시인의 노래 듣겠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한경애가 부른 옛 시인의 노래 들었습니다. 서대문 FM 91.3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며느리 배꼽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배꼽, 며느리 배꼽풀 이렇게 혼용해서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배꼽풀은 이름이 다양하죠. 북한에서는 이제 참가시 덩굴 엽기라고 한다고 해요. 사광이 풀이라고도 부르고요. 서양에서는 악마의 꼬리를 닮은 풀, 이렇게 독특한 이름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강반기라고도 한다고 하고, 영어로는 메이러 미닛 웨드 혹은 데블스 네일 티어썸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스펠링 중심의 발음을 해드렸습니다. 며느리 배꼽은 덩굴성 식물이라 길이는 200cm 정도? 200cm면 2m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자랍니다. 덩굴로 자라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가 지주삼아 타고 올라가거나 이제 포복을 하면서 자라겠죠. 꽃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핍니다. 며느리 배꼽의 줄기는 이제 아래로 향한 이제 가시가 있어서 사람 옷에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미운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이제 며느리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의붓자식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며느리 미식계, 의붓자식 미식계, 며느리 배꼽은 의붓자식 배꼽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한대요. 참 이름들이 며느리 배꼽에 관한 이제 별다른 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없어요. 꽃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며느리 배꼽풀을 보면 이파리가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꼭 임신한 여인의 배 같기도 하다고 이제 붙일 수 있으면 그렇게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배꼽에 며느리를 붙인 것이다라는 추론이 묘하게 설득되기도 하는데요. 며느리 미식계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풀과 며느리 배꼽은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잎이 더 넓은 하트 모양이거나 아니면 길쭉한 하트 모양이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며느리 배꼽은 이제 동그란 이파리 위에 배꼽같이 이제 둥글둥글 둥근 열매를 맺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미식계라든가 며느리 밥풀꽃 같은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간 식물 이름은 대부분 이제 며느리를 구박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오는데 이 며느리 배꼽은 이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설마하니 아무리 못된 그런 시어머니라도 임신한 며느리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임신한 기간 동안은 삶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이렇게 며느리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꽃보다는 좀 덜 슬프게 다가오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배꼽은요, 배꼽을 닮은 열매가 보랏빛으로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정작 꽃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야기를 노래 듣고 계속하도록 하죠. 노래는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듣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우게 변해버린 건 계절이 바뀐 탓일까요? 찬바람이 불면 그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김지연이 부른 찬바람이 불면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 2부 홍제천의 불꽃들, 며느리 배꼽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며느리 배꼽풀은 꽃을 보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꽃이 굉장히 작고요. 잎과 같은 녹색, 그러니까 녹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밥풀꽃을 보려면 식물체 전체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 찾을 수 있는데 꽃은 좀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거보다는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릴 수 있겠네요. 며느리 밥풀꽃은 며느리 미식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요. 실제로는 다르게 생긴 식물입니다. 두 식물 모두 삼각형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미식개의 잎은 삼각형이 길쭉합니다. 그러니까 하트 모양이 좀 길고요. 며느리 배꼽은 둥근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 모양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죠. 이러한 차이로 두 식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나란히 있지 않는 한 그 기준이 모호해요. 사실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자라고 있을 때는 그래서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꽃필 무렵이 되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며느리 배꼽풀과 며느리 미식개는 잎자루가 붙는 위치가 달라요. 며느리 배꼽풀은 잎의 배꼽 부분에 이제 위치해 있고, 며느리 미식개는 잎이 이제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꽃 피는 시기와 꽃색도 다르죠. 며느리 배꼽풀은 7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피고, 이제 꽃을 보기 어려울 만큼 색이 녹색이어서 녹화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반해 며느리 미식개는 5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은요, 그 고마리, 굉장히 이쁜 고마리 꽃과 아주 닮았고요. 색도 옅은 분홍색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 하면 두 식물의 열매는 비슷한데요. 광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색이 보라색인지 청남색인지 혹은 검정색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배꼽풀의 열매는 이제 보라색이나 혹은 청남색인데요.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며느리 미식개 열매는 검고 윤기가 없죠.
이름만큼이나 약간 열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식지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며느리 배꼽풀은 도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제천에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며느리 미식개는 농촌 지역에 많아요. 개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며느리 미식개보다 며느리 배꼽풀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배꼽풀은요, 북미, 동부 그 온대 지역까지 퍼져서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바람에 이제 골치 아픈 외래 침투종이라고 해서요, 악마의 꼬리풀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악마의 꼬리풀이 공연히 불려진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며느리 미식개와 며느리 배꼽은 각기 다른 특성과 용도,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과 열매의 모양을 통해서 두 식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식물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해서 다른 작물들을 이제 압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며느리 배꼽과 며느리 미식개는 약용, 효능이나 식용 가능성, 그리고 문화적인 어원까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름도 원래 이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식물을 이제 번역할 때 자기네들이 나쁜 점을 번역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았나,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해바라기의 노래 사랑으로 들었습니다. 며느리 배꼽은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약용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았다고 하죠. 더부룩한 속을 개선하거나 당뇨나 이뇨 증상을 완화하는데 아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린잎은 데쳐서 나물로 이제 무쳐 먹을 수도 있어 식용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그 동네에서 이 며느리 배꼽풀을요, 시향이라고 불렀어요. 어릴 때는 이제 풀의 이름조차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따서 먹으니까 따라 먹기도 하고, 며느리 배꼽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 열매가 이제 보라색으로 익어가면 가을이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죠. 여러분, 며느리 바쁠 곳의 꽃말은 여인의 한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며느리 애완이 들어가서일까요? 꽃말도 아픈 말이네요.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8번째 시간은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다양한 면을 생각하게 하는 며느리 배꼽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순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재의 노래 가을 나무 사이로 들으면서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8번째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헤어지기 싫어서 돌아서